지금 이 시간에는 경찰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언제 보게 되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인적성 검사는 개별 면접 자료로 활용이 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인적성 검사 결과를 가지고 개별 면접에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인적성 검사는 필기 합격자 공고와 함께 날짜가 정해져서 여러분들이 가서 시험지를 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인적성 검사는 크게 인재상 검사와 공직윤리 검사,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공직인성, 공직윤리 상황판단 검사가 공직윤리의 검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재상 검사 35문제, 그리고 공직윤리 검사 75문제를 풀고 오게 되실 거예요. 공직윤리 검사와 인재상 검사의 형식은 어떠냐? 보면 문제 유형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가장 우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게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보기 4개가 주어지고 상황을 설정해서 문제를 주고, 그 보기 4가지 중에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우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골라서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골라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문제 유형을 받게 될 거예요. 보통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커다란 틀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법과 윤리가 충돌했을 때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법이겠죠. 그리고 법과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순간, 선택의 순간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겠죠. 또한 개인과 조직, 어떤 게 우선일까?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직이겠죠. 우리는 조직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데 생명보다 조직을 우선해서 달려갈 수는 없겠죠. 그런 선택의 순간에는 사람의 생명을 우선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고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지문들이 주어질 거예요. 모두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큰 틀에서 풀어나간다면 무리 없게 풀어나가실 것이라 생각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성검사를 보게 되는데, 인성검사는 사지선다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고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보통이다, 이렇게 체크하셨어요. 뒤에 또 쭉 풀다 보니 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와요. 나는 늘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이다. 이번엔 매우 그렇다 표시를 했어요. 물론 비슷한 답변이긴 하지만 반복되는 질문들에서 일관성이 없게 풀어나간다면 그 결과지는 이 사람은 비일관적이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반응을 보이는구나 라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어요. 비일관성으로 판단을 받게 되면 부주의하거나 특이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결과를 받으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인성검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느냐예요. 다음으로 나를 슈퍼맨으로 포장하지 말자. 자, 이런 모든 과정이 면접을 위한 과정이다 보니 본인을 다들 잘 보이고 싶어 하겠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풀다 보니 긍정적인 인상, 과대성 막 이런 것들이 높게 점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긍정적 인상이라던가 과대성이 높게 나오면 이 결과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라는 판단을 얻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을 너무 과장되게 포장하지 말자. 이걸 또 주의하시고, 다음 보면 최근 한 달 이내의 감정을 떠올려서 풀어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화났던 경험, 그리고 슬펐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 질문지에 내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더듬어서 여기에 풀어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나에게 남아있다.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걸 기억을 하시고 최근 한 달 이내의 감정을 떠올려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닌 사실로 풀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잘 보이려는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겠죠. 그래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존감,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난 독특한 기술이 있다, 재능이 있다라는 신념이 너무 과해지다 보면 또한 옳지 않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검사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정상 범위에서 결과가 나오게 돼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가끔 공격성, 우울, 조증, 불안 이런 증세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결과를 받게 되면 면접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는 작업에 질문들을 던지게 되겠죠. 인적성 검사를 망친 것 같아요, 선생님. 인적성 검사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면접 점수에 반영이 되나요? 자, 면접 점수에 반영이 되진 않고 개별 면접의 자료로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인적성 검사를 망친 것 같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면접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화났던 경험 아니면 화나게 한다거나 계속해서 부정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면서 면접자를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나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절대 면접관 선생님과 언쟁을 벌이지 마세요. 차분하게 잘 대처하고 호감을 주고 올 수 있다면 인적성 검사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그 인적성 검사를 보는 날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면접장에 가서 차분히 잘 대처하고 나오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인적성 검사일에 늦지 않게 가도록 하시고 가서도 꼭 일관되게 푸시고 본인을 너무 과하게 포장하지 않고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적성 검사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